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이수진, 올해 38살. 결혼한 지는 벌써 8년 됐어요. 서울 강남 쪽에 조용히 사는 맞벌이 부부예요. 남편은 나보다 2살 많고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둘 다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집중하며 살았죠. 처음엔 뭐든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같이 밥 해먹고 주말엔 카페 돌아다니고. 그땐 진짜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그게 내 착각의 시작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정말 착했어요. 그런데 그 착함의 방향이 항상 부모님 쪽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효자구나.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어머니 생신 때는 케이크에 선물까지 직접 준비했어요. 그걸 보면 처음엔 대단하다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나한텐 부담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이 우선이고 내 일정이나 약속은 늘 그건 다음에 하자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수진아, 가족이잖아. 부모님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뭐야? 당신에겐 어떤 가족이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김장하신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멈췄어요. 그 주말에 나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못 가.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나 혼자 가야겠네. 그 말이 그렇게 날카롭게 꽂힐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나는 당신 부모님이 싫은 게 아니라 왜 매번 그 집 일이 내 인생의 일정이 되는 거냐고.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그 한 번이 결혼 8년 동안 수십 번이 됐죠. 결국 몇 년 동안의 싸움 끝에 우리 둘은 일종의 합의를 봤어요. 남편은 시댁에 너무 자주 가지 않기로, 나는 대신 명절이나 생신 같은 큰일엔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로. 그때까진 나도 괜찮았어요. 그래, 서로 양보한 거니까. 하지만 합의라는 게 참 웃겨요. 겉으론 타협 같지만 속으론 감정이 계속 쌓여요. 남편은 요즘은 내가 예전보다 덜 가잖아라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내 입장에선 여전히 그들의 가족 속에 끼어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시댁은 강북, 우리는 강남. 차로 35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멀었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늘 밝게 웃으시지만 그 미소 뒤엔 언제나 기대감이 숨어 있었죠. 오늘도 우리 며느리 손맛 좀 볼 수 있나? 요리 잘 못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항상 그럼 배워야지로 끝났어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이었고 돌아오는 길엔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엄마도 기분 좋으셨대. 그 말이 나한텐 당신 고생한 건 중요하지 않아. 처럼 들렸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시댁 다녀오는 길 차 안엔 라디오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잠들었고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을 살까?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운전 힘들지? 고마워.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말이 너무 늦게 와서 더 슬펐어요. 이미 내 마음은 많이 식어 있었나 봐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죠. 수진 씨 부부는 보기 좋아요. 남편 너무 착하잖아요. 그 말이 이젠 칭찬이 아니라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 우리 남편은 착하지. 근데 그 착함은 누구를 위한 걸까? 나는 점점 남편이 두려워졌어요. 그의 착함이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침은 결국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돼요. 아직 폭발하지 않은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죠. 요즘 들어 시댁이 자주 연락했어요. 이번 주에 점심 먹자. 큰아버지 생신인데 얼굴 좀 보자.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갈게요, 어머니.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사람 같았어요. 나는 점점 입을 닫게 됐어요. 이번 주에도? 응. 부모님이 그러시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부모님이 그러시잖아. 그 말 안에는 너는 그냥 따라와가 숨어 있었거든요. 시댁은 강북, 우리는 강남. 차로 40분 거리. 남편은 늘 그랬어요. 가까운 거리잖아. 하지만 그 길은 나에겐 너무 멀었어요. 내 주말, 내 휴식, 내 시간을 다 쏟아야 하는 길이었으니까. 더구나 남편은 운전할 줄 알면서도 늘 피곤하다며 나한테 운전을 맡겼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엔 좀 쉬면 안 돼? 그럼 누가 모시러 가? 그 말 한마디면 대화는 끝이었어요. 항상 내가 그 누구였죠. 그날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다음 주에 삼촌 환갑이라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달력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날 나 회사 워크샵 있는데.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수진아, 워크샵은 또 있잖아. 환갑은 한 번이야. 그 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늘 그래요. 내일은 또 있는 일이고 시댁 일은 한 번뿐인 일이에요. 그 한 번뿐인 일이 1년에 10번은 넘는다는 건 왜 모를까요? 환갑 잔치 전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내일 아침 일찍 시댁 들러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가자.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출발 안 하고 시댁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응, 그게 예의지. 그 예의라는 말. 나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시댁은 차도 없고 대중교통도 불편하대요. 근데 왜 우리가, 아니 내가 운전해서 데리러 가야 하는 거죠? 서울 반바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예의라니.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늦게 일어났어요. 나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운전석에 앉았죠. 출발하기 전에 물었어요. 당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수진아, 왜 그렇게 예민해? 부모님이잖아. 그 말, 또 그 말. 순간 입이 말라붙었어요.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왜 늘 뒤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환갑 잔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라 내가 참 복이 많지. 주변 친척들이 웃으며 박수쳤어요.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의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엔 뿌듯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저 웃음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때렸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효자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날 이후 우리 집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회사 가고 밥 먹고 TV 보며 웃고. 근데 나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데도 나는 늘 혼자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에게 사랑보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부모님 말을 잘 듣느냐였다는 걸. 그건 사랑의 경쟁이 아니라 복종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환갑 잔치 이후 우리는 말이 거의 없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줄었죠.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일찍 자고 나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TV에서 예능 소리가 웃기게 들려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무심히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음 주에 교회 행사 있으신데 좀 데려다 드리면 안 될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남편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기사구나.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늘 내가 해야 돼?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내가 운전 잘하잖아. 그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가 운전 잘하는 게 죄인가요? 그럼 다음엔 뭐라 하겠어요? 내가 밥 잘하잖아. 내가 착하잖아. 내가 여자잖아. 그 당연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를 거예요.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말을 하면 싸움이 되고 참으면 병이 되니까요. 그날 시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내게 웃으며 말했죠. 며느리, 이번엔 명절 때 좀 일찍 와. 시장도 같이 보자.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때 회사 일정이 좀 있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남편 쪽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얘는 회사가 그렇게 바쁘대도 꼭 자기 할 일은 하더라. 순간 공기가 확 식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칼처럼 베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잔인했어요. 집에 와서 결국 터졌어요.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뭘? 당신 어머니, 나 비꼰 거 몰라? 그냥 농담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내 존재가 예민함 하나로 축소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나는 당신 부모님 앞에서 평생 벽지처럼 조용히 붙어 있어야 돼?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제발 좀 피곤하게 굴지 마. 엄마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뚝 부러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집에 있기가 싫어졌어요. 일이 끝나면 카페에 들러 시간을 때우고 집에 들어가면 조용히 샤워하고 잠들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나는 그냥 웃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 말 뒤엔 당신이 싫어서라는 진심이 숨겨져 있었죠. 이제는 남편의 효도가 아니라 그의 무심함이 더 무서워졌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병원 좀 같이 가자. 허리 통증이 심하시대.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모시고 데려다 드리고 챙기고만 해? 왜 당신 혼자 못해? 남편이 정색했어요. 나 혼자 가면 운전이 힘들잖아. 그 말은 내 존재의 이유가 운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했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나는 운전기사도 며느리도 당신 엄마의 그림자도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다른 방에서 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나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문 닫히는 소리만 남았어요. 그 조용한 소리가 내 결혼 생활의 균열음을 대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효도 싸움이 아니다. 사랑이 끝나는 소리다. 남편과 다른 방을 쓴 지 보름쯤 됐어요. 같은 집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죠. 아침이면 서로 인사도 없이 각자 출근했고 퇴근 후엔 TV만 켜진 거실에 냉랭한 공기만 떠돌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묻네. 그게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좀 불편하대. 나는 놀라서 물었죠. 뭐가? 지난번 병원 갔을 때 내가 너무 말이 없었다고. 순간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며느리로서 내가 예의가 없었다는 뜻이었죠.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말 좀 줄인 게 죄가 됐네.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냥 말 좀 잘하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그 말에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회사에선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수진 씨는 남편이 참 자상하죠? 그런 질문이 제일 싫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직장에서는 가족 이야기만 하면 우리 엄마가로 시작하는 남자니까. 나는 그런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시댁, 평일엔 침묵, 내 인생은 사라지고 남편의 효도만 남았죠. 결혼은 둘의 삶이라더니 우리 결혼엔 한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전화 받았어요. 응, 엄마. 이번 주에도 가야지. 아, 수진이랑 같이? 알겠어. 그 통화 끝나자마자 나는 물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친구분 따님 결혼식이래. 그 말이 내 귀엔 이렇게 들렸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가야 돼. 나는 피식 웃었죠. 우리 둘이 그 집 결혼식에 왜 가야 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가족끼리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아?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게 터졌어요. 당신 부모님이랑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가 가족이야? 나는 뭐야,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대체 뭐냐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 나 지금 8년 동안 참은 거야. 당신은 항상 엄마잖아. 당신 결혼은 나랑 한 거야. 근데 당신 마음속엔 아직도 그 집 며느리만 있잖아.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이 심해?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말이 너무 비겁하게 들렸어요. 효도? 당신 그거 면피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한 척하면서 죄책감 덜려는 거잖아.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갔어요.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죠. 문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요. 집은 텅 비었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게 끝이겠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편했어요. 참고 버티고 또 참던 나였는데 이제는 더는 남의 삶을 대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 어제 왜 그렇게 나갔대?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원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이 집은 참 신기해. 항상 아들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야.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며느리로 살다가 결국 남의 집 죄인으로 끝나겠구나. 그날 내 마음속에서 결혼이 끝났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됐어요. 그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그 사람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거실이 이상하게도 낯설었어요. 텅 빈 방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일까 아니면 버려진 걸까? 냉장고 속 반찬이 상해가고 TV는 소리만 크고 내 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없는 집이 더 평화로웠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남편이랑 싸웠다며?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아들 마음이 여려. 내가 좀 받아줘야지. 그 말 속엔 묘한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오빠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잖아. 그걸 며느리가 이해해줘야지. 나는 웃음이 났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꽂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두고 간 옷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엔 병원 진료 영수증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내가 몰랐던 지난달이었어요. 진료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로 모든 기억이 하나둘 맞춰졌어요. 남편의 잦은 한숨, 예민함, 무기력함. 그 모든 게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나 대신 엄마한테만 말했을까? 그날 밤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메일함을 열자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엄마. 그 제목으로 된 메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엄마, 수진이랑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엄마 말대로 결혼은 너무 일찍 한 것 같아요. 나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랑 살고 싶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엄마랑 살고 싶다. 결혼 8년 차 남편의 속마음이 그거였던 거예요. 다음 날 나는 영수증에 적힌 병원으로 갔어요. 접수처에서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제 남편이 여기 다녔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족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 최근에 상담 중이셨어요. 가족관계에 스트레스로 오셨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가족관계. 그 가족이 나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댁이었어요. 일주일 뒤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생각 좀 하고 싶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었어요. 그 생각에 나는 있었어?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수진아, 나도 힘들었어. 엄마랑 사이에서 너무 버겁더라.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신과 다닌 것도 나랑의 문제도 다 숨겼어?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천천히 서류함을 열었어요. 결혼증명서, 통장 사본, 그리고 도장. 한 장 한 장 꺼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가야겠다.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지만 내 눈엔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그 앞에 이혼 서류를 올려뒀어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그냥 우리가 각자 편하게 사는 방법이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 다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그 한마디가 너무 허무했어요. 8년 동안 망가진 마음을 이제 와서 잘해보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순진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이혼 얘기 꺼냈다며? 남편이 또 얘기한 거예요. 가정일을 왜 밖에다 얘기해요? 밖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그 가족 안 살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그걸 버리겠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웃었어요. 맞아요, 착하죠. 근데 그 착함으로 저는 거의 죽었어요. 밤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술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시작은 늘 당신이 정했잖아. 끝은 이제 내가 정할게.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 정말 후회돼. 엄마 말만 듣고 너 마음은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 그 말이 늦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었겠죠. 하지만 내 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린 마지막으로 밥을 함께 먹었어요. 조용한 식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남편은 밥을 뜨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나도. 근데 이제 그만해. 그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반찬을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김치 국물이 흩어지고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왜 꼭 이렇게 끝내야 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그 목소리에 담긴 건 후회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손엔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이혼은 하면 안 돼. 우리 아들 망가져. 내가 좀 참아야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전 이제 참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자기밖에 몰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 마지막 끈을 끊어냈어요. 그래요. 이제 저도 저만 생각할래요. 밤이 깊어갈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나 지금 내려가는 중이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 근처 카페로 나가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어 택배 접수를 했어요. 내 손에서 봉투가 사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제 됐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게 남편이든 시댁이든 이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어요. 비는 내리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거야.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혼 서류를 보낸 지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등기로 도착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내용 증명. 그 안엔 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합의 이혼 동의.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끝이구나. 생각보다 허무했어요. 그렇게 피 말리는 싸움 끝에 우리의 결혼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어요. 웃기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모든 기억이 도장 하나로 사라지는 세상이니까. 이틀 뒤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수진아, 건강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 말보다 내 말이 맞았다는 걸.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죠. 8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늦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이제 괜찮아.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인 통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미움보다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도 그분도 나름의 고집으로 아들을 지키려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았어요. 미워했지만 동시에 불쌍했어요. 사랑을 주는 법을 몰라서 누군가를 지치게 만든 사람들. 그게 시댁이었고 남편이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집이 좋아요. 내가 끓인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고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들어와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평화구나.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 목소리도 없어요. 가끔 혼자 밥을 먹다 문득 외로움이 스칠 때도 있지만 그건 참을 수 있는 외로움이에요. 억눌린 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고요니까요. 정리하던 서랍에서 결혼식 사진을 꺼냈어요.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두려움이 있었던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게 내 착각이었다는 걸. 사진을 찢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미움조차 이제는 낭비더라고요. 봄이 왔어요. 공기에서 꽃 냄새가 나고 카페 테라스에서 혼자 앉아 책을 읽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물어요. 이혼 후에 안 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요. 그건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었어요. 이젠 누가 내게 묻겠죠. 그래도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착한 아들이라 나쁜 남편이 되었을 뿐이에요. 효자와 남편,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사람.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던 사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을 가요. 늦었지만 드디어 내 인생의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